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스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는 썸머타임 적용과 함께 밤 10시, 지금 신세계 시간 좀 바뀌어서 변경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자, 2부 11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간 차질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신세계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루돌이 좀 상당히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잠시 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또는 물리신 포지션 또는 궁금하신 전략 있으시면요. 저희 쪽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 3가지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 500 지수 먼저 확인합니다. 2793포인트까지 돌파하면서 0.37%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 더욱더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7140포인트 돌파하면서 7143.7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0.68% 상승 분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계속해서 보시죠. 자, 유로FX는 지금 상승으로 소폭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0.05% 상승분으로 1.23150달러까지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20달러 이탈과 동시에 1317까지 다시 한번 좀 떨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도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도일은 저희가 1부 때 61달러 후반대까지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다시 중반대 가격이 이탈이 되면서 현재 구간은 61.40달러도 깨진 상황입니다. 61.39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1% 넘는 하락폭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크루돌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구간 이제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간 시각이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이번 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10,000달러, 11,000달러가 이탈된 이후 10,000달러도 이탈이 됐고요. 지난주에는 9,000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 속에서 소폭 반등을 합니다. 오늘은 8.93% 상승한 9,82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 시세를 살펴드렸는데요. 크루돌이 일단 61달러 후반대 반등을 한 이후 회복된 가격대에서 다시 이내 중반대 가격도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61달러 이제 37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유로FX는 소폭의 고점 높여가면서 지금 강보합권으로 막 돌아선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이슈 골드 네 번째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또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좀 질문이 또 접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자 먼저 좀 확인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슈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문자로 온 질문인데요. 끝자리 987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앞서서 오늘 마스터님 생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재님 생일 축하합니다. 유로FX 오늘 매도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매수 진입 자리 나올까요? 라고 생일 축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유로FX에 대해서 현재 구간 매도로 볼지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셨는데요.
자, 일단 앞서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유로FX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상방에 대한 경직도 있고, 하방에 대한 경직도 있어서, 현재 부근에서는 매수적인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가격대가 소폭 올랐잖아요, 마스터님. 지금도 매수가 조금 더 유효하나요? 네, 지금 이 그림 한 번만 보시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중에 얘네들을 이거 보합에 저가 못 낮추는 그림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 때문에 얘네들 하단부가 생각보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약간 더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 반등 노려도 좋으나 분할 대비하지 않을 거면 약수익 청하고 다시 누르자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리딩 들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계신 분들 전반적으로 알겠지만 저번 주 우리 추세 몇백 피짜리들 모든 지수들 유로 달러 골드 오일까지 위아래 다 먹는 걸 오일청을 했어요. 좀 이따 크루드 오일도 어떤 거 우리가 봤는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달러 인덱스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눌림에서 매수를 보려고 했었어요. 얘를 보려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90지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가 확인하고 다시 90지수 그 다음에 90.40, 80 가면서부터 눌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배팅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양봉이 이틀 섰죠. 수요일부터 네. 그렇죠. 수요일부터 반등을 주겠다. 7일부터 줬었죠. 그래서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섰어요. 그리고 이 양봉은 최근 양봉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눌림을 잠깐 보고 얘네들 장대봉의 중심 자리는 지지력이죠. 그 다음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전일 거래일 때. 이게 굉장히 지표 위에 흔들흔들 꼬리 위아래 흔들었던 그림들 있죠. 여러분 보실 때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 매수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매수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장에서 거부당했다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단부를 우리가 깨는 건 못 보더라도 얘네들 고점 높이는 것도 단기로 못 봐요. 그래서 월, 화, 다음에 자음 지표 나올 때까지 얘네들 보합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뒤집어서 볼 때 유로 달러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유로 달러 저가 깨는 걸 안 본다. 대신 저가 근처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대비해서 싸우면 좋겠고 반등 오전장에 줬던 그림들 약수익하고 다시 재매수를 노려서 하라. 그렇다면 걔네들 기준은 뭐예요? 분봉에서는 상단부 제약이 놓여 있죠. 분봉에서는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죠. 근데 저가를 못 낮추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합이에요. 그럼 쫓아가는 매수는 저희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지만 눌림 매수는 계속 받으셔도 되는 그냥 보합장이에요. 한마디로 추세장이 아니라 모든 장들이.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그림을 만들기 전에 얘네들은 뭐라고요? 지금 이 구간들을 엊그저께 보합이었죠. 저희가 리딩할 때 뭐가 보합이라 그랬죠? 전체적으로. 얘네들 혼조 양세 든다. 이 안에서. 한마디로 3월 2일 날부터 3월 5일 날 사이에 고가 찍었던 거하고 저가 찍었던 거 얘네들 혼조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매도를 치고 아래에서 매수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위아래를 이렇게 열고 봤을 때 얘네들이 중심 라인 근처죠. 중심 아래에서 매수를 잡아야 되겠으나 얘네들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오늘 새벽에 물려서 봐야 되겠죠. 눌림 매수는 계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쫓아갈 필요는 없고 단지 얘네들 아래 구간을 기다리면 얘네들은 1시 넘어서 지금 서머타임 때문에 한 2시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유럽 애들이 빠져나가는 2-3시 시간대. 걔네들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면 얘네들 뭡니까? 우리가 마중 나가는 추세 지지력은 무서워. 자, 그렇다면 추세력 하단부를 지키는 구간들 다시 눌림 1.2300 부근부터나 재매수해야지 얘네들이 눌렸다 오더라도 약수익이 고려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못 지키고 빠진 아이들 얘네들 아래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왜? 처음에 온 놈들이 가장 물량들이 나오죠. 이미 매도 물량들이 나왔어. 추가적인 매도를 치다가 못 넘어가면 막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얘네들 매수 잡고 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다음부터는 눌림 기다려주는 게 낫겠죠. 자, 유럽 애들이 위에서 고가에서 매도를 쳤어요. 유럽 애들이 반등을 줬어요. 자, 유럽 애들 놀았던 구간이 얘네들 구간이죠. 지금 중심 자리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을 못 미친 것 같지만 유럽 아이들은 자기들 단가 근처에다 놔뒀어요. 눌림을 기다렸다 매수를 받는 게 맞겠죠. 눌렸을 때만 매수가 일어날 수 있고 눌리지 않았을 때는 매수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보합장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거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네. 지켜서 100틱 밀렸다 50틱 먹은 것보다는 그냥 안 밀리고 30틱, 20틱 두 번 먹는 게 더 편하잖아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그림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유리한 자리 오지 않으면 그냥 좀 더 참아서 하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본인 계좌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차피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차피 괴로운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자리에 기다려서 중심에서 배팅 들어간 것보다는 눌림에서 배팅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생일이신 손재 마스터님 여러분들의 또 유로 전략 또 꼼꼼하게 해주시려고 최대한 또 복귀와 함께 앞으로의 또 흐름도 짚어주셨는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막 정말 네,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도 질문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일단 함께 좀 짚어드릴까 하는데 먼저 지금 이 시각 또 외신 쪽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희 PD가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김경희 PD. 네. 네, 지금 로이터 쪽에 한 1시간 전쯤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지금 어제자에 오일이 좀 급등이 나와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거의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 쪽에 이 생산량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NG 쪽에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의 생산량과 재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펀드들의 어떤 투자 센티멘트도 지난 1월 말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EB라고 하는 이 스톡홀름에 위치한 은행 쪽에서도 우리의 뷰는 계속해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오늘 주말 동안에 오펙 쪽에서 이렇게 회의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란 쪽에서의 이 오일 장관이 이 감산 협의가 계속해서 2019년까지 좀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좀 오일이 하락 압력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좀 긴장감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대한 부분을 또 ING 쪽에서 나와줬는데요.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70가 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60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한 만큼 오펙의 이런 감산 동맹이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대에 대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디의 $70 그리고 이란 쪽에서는 $60가 좀 충분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원유 수출 증가가 오펙의 감산 합의를 깨지게 할 수도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펙 쪽에서는 일단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이런 가격적인 도모도 잘 될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는 가장 큰 요인은 요소는 미국의 원유 수출 증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김경영 PD가 또 쉐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출량, 생산량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시황적인 측면은 저희 신세계 믿고 김경영 PD의 의견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크루드오일 좀 이슈가 불거져 와서 현재 구간에 크루드오일 변동성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매매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저희가 빠르게 좀 도와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선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5일 61.50에 매도 포지션인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유튜브에 남겨주셨어요. 현재 부분 계속해서 크루드오일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반 가격대 이탈하고 61.37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청산 포인트는 또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또 계약수를 적어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계약수는 어떤 계약수를 얼마나 좀 실으셨는지 그 부분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남겨줄 수 있으면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0달러입니다, 마스터님. 네, 결론부터 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추가적인 그림이 잘못됐을 때 보는 게 61.20이고 그 다음에 61달러입니다. 그냥 61.20까지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는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 아래에서 우리가 매도 쫓아가지 않습니다. 얘네들 우선 혼조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왜 우리가 얘네들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심한다고 보냐면 자 보세요. 우선 일봉상에서 상단부 제약이 걸렸죠. 그 다음에 하단부 경직성이 어디서 걸렸습니까? 얘네 때문에 걸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위에서 매도에 재매도에 매수 잡고 매도 잡고 매수에 2번 추세를 먹었습니다. 걔네들 가장 짧은 구간 200핍짜리예요. 그리고 일찍 쳤더라도 100핍에서 150핍짜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냐? 봐보세요. 왜 얘네들은 혼조세냐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봅니다, 많이. 얘네들은 얘가 막혔기 때문에 얘네들 삼각수렴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막혔기 때문에 얘 뚫기 전에 우리가 추세를 추가적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얘네들은 치고 돌리고 그 다음 위에서 누른 애들은 우리가 뭐 매수 추세를 200pb를 봤어요. 매도로 그 다음에 오늘 한 100pb 못 되는 7, 80pb를 봤어요. 최대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중심 라인 근처죠. 얘네들은 작은 그림에서 삼각수렴 중심 라인 근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죠? 분봉에서 봐도 여러분들 중심 라인 근처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그림들은 얘네들이 혼조세고 우리가 방향성을 여기서 보는 거는 추세 이후에 본다 그랬어요. 왜? 정확하게 우리 매도의 최고가 매도의 중심에서 돌리기 시작하고 얘네들 돌려서 빼먹고 돌리고 빼먹고 빼먹고 얘네들까지 치고 이걸 마감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매도 치고 그 다음에 40대에서 한번 돌려서 657호 빼먹고 그 다음에 20대는 아직 못 가고 또 얘네들 아래 구간들 오버슈팅 자리까지 건들고는 있지만 우리가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매도 쫓아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거 이상은 절대 먹지 않고 걔네들 이하는 다 휩쓸라고 믿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15년 그 다음에 리딩으로는 6, 7년 동안 크게 깨진 적 없이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6, 7년 회원들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보이지가 않는 관점들, 추가적인 그림들 가능성 있더라도 어차피 윗자리 덜 치고 아랫자리 덜 친 애들 우리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61달러 깨는 거 지금 못 봅니다. 걔네들은 깨고 아래까지 가면 그냥 얘네들은 이 여분에서는 손 안 댈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수렴을 깼을 때 깨는 거 인정하고 지표가 뒷받침 돼줬을 때 쫓아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위에 구간들 우리가 기법상으로도 위에 구간들 덜 친 만큼 아래 구간들 덜 치는 걸 염두에 두고 싸웁니다. 한마디로 아래 구간들이 저항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 쫓아가는 기법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얘네들 얼마 남지 않았죠. 61달러 오늘 지지된다고 보고 싸운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오기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좀 욕을 얻어 드셨습니다. 62달러에서 평단가로 매수 잡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하지 마라 그러는 걸 왜 하냐고. 근데 그분한테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은 이 아랫구가 오는 분할도 하지 말라고. 그냥 혼조세만 보라고. 왜? 우리가 여기서 매도 쫓아갈 거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 계약을 들고 계시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등 노리는 배팅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들고 보시라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 봐서 얘네들이 무너져 버린다. 추세 지지력들 따라서 이렇게 지긋지긋 흘러내려가고 있는 건 뭐다? 추세 네. 돌파용이 아니다. 그냥 매수를 누가 세게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 받쳐줬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도 관점 어디까지? 목표가 70, 75까지. 그 다음에 얘네들 돌린 애들은 약수 이청하고 40에서 매수 한번 잡으라 그랬어요. 40에서 50핍 갔습니다. 50핍. 여러분들. 익절 안 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다시 내려와서 아래 구간 친다?
계속적으로 치니까 얘네들 두려워서 매수는 못 잡더라도 뭐예요? 매도 우리가 칠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익을 20대에서 그냥 고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네. 네, 추가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얘네들 3호 이상 치지 않으면 된다 하시고 얘네들 3호에다 입절 잡고 그냥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계약 보유하셨다고 그래서 일단 61.20달러의 목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단 네, 다음 질문도 추가적으로 할게요. 크루드오일이어서 감게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4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선재님, 오일은 61.20달러에 매수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아, 지금 앞서서 62달러에 매수 거신 분을 좀 혼내고 오셨다고 했는데, 자, 그 가격대보단 조금 낮지만요, 61.20달러. 자꾸 지금 선제 말씀을 누가 보내신 거냐고 여쭤보시면. 아니, 아까 네네. 그분, 제가, 네네. 아까 그분은 62달러의 매수를 들고 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가격보다는 조금 낮지만 일단 매수입니다. 아니, 네. 61.20은 괜찮죠? 손가락질이 너무. 80.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요즘 잠을 못 자서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일단은 자, 매수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매도 마무리를 거기서 하고 그 40 아래에서 추가적인 매도를 안 본다는 거는 반등 매수를 노리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두려워서 못 하더라도 할 거 못 하는 거 막을 필요는 없고 저도 지금 배팅하고 있습니다. 네. 20 매수 하셔도 됩니다. 네. 계속 뭐 자랑하라고 하시는데 시청자분들이 욕하실까봐 그렇습니다. 사실 4,800T, 네, 4,800틱이요? 네, 4,800T 사실은 1억 2천만 원 목표로 끌고 가다가 중간에 입절한 애들이 다시 안 잡혀서, 저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하루에 300틱, 400틱 드신 분들 계시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행으로 먹은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관점을 정확히 해서 먹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왜 했냐면, 그 시나리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재밌지 않습니까? 자, 우선은 이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저희가 이때부터 돌리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빠져서 걔네들 리스크 관리로 물량을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5계약을 들고 호딩하는데 회원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얘네들 다시 매수 잡고 싶으시대요. 제가 얘네들 61달러 확인, 61.20, 그 다음에 62.20까지 매수로 간다. 근데 저번 주에는 아닐 수 있다. 다시 이렇게 눌러서 출렁거리다 갈 거다.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가 생방송 끝나고 들어가서 얘네들 간다고 믿으니까 간다고 믿고 싸워라.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한 20, 30팀 밀려가지고 얘 롱포로 볼 거다. 그래서 분할 안 하셔도 되니까 들고 계시라. 그럼 내가 정리한 40틱을 40계약수로 다시 들어가겠다.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들어가라? 20에서 매수 들어가라. 눌림에서. 대신 객기 부리지 마라. 나 혼자 객기 부릴 테니까 내가 잘못 봤으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할 거니까 믿고 눌리면 매수 잡고 가시고 무서우면 그냥 홀딩 하셔라. 알아서 수익 줄 거다. 해서 이제 끌고 오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나니까 이제 정리하고 저도 이제 다른 타방송에서 배틀을 해서 이날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계약수가 있으니까 이제 골드나 그런 걸로 손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자랑은 아니죠. 그 하루에 200틱, 300틱 움직이는데 4,800틱을 이틀 동안 먹는다는 거는 그냥 내가 이만큼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무시라. 그 얘네들 잘못돼도 가도 수익이고 안 가도 수익이 애들이니까 그걸 이제 들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뭐 그거 보여주셔도 된다고 막 이렇게 이어마이크에서 들리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무방을 통해서 계좌로 보여드리면 되고요. 계좌는 오픈돼 있는 거니까. 사실 오늘은 밤을 새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스케줄상 밤을 새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내일 저녁에 그렇다면 9시부터 11시까지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대신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대비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림들 혹은 그 전에 변동성 크기 전에 문제되는 포지션들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그림들 같이 고민하면서 보고 그다음에 질문사항들이 있으면 답변 드리는 시간들 갖기 위해서 내일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저녁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다음에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주력으로 무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셔서 추가적으로 보셔도 좋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을 새셔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무료 방송을 네. 그러게요. 숙제를 네. 밀어놔서 네. 내일 8시까지 뭐 자료를 보내드릴 게 있는데 이거 학생도 아니고 뭐 이렇게 삽니다. 매매하면서 밤새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자 뭐 신생애 통해서 현재 구간의 전략도 짜드리고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매일 아침 개장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아침에 또 큰 흐름에서 훑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녁 9시에는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실시간 리딩도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제TV의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선재 마스터님의 이 리딩방을 좀 클릭을 하시면은 저녁 9시부터 무료로 실시간 리딩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방송, 선재 마스터님 무료 방송 내일 저녁 해외 선물장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재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정말 많은 질문들을 좀 접수를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질문들을 소화를 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였죠. 골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자, 일단 골드 현재구가 먼저 가격대 확인할게요. 자, 지금 1320달러 이탈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데 1317달러 선 거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46% 하락폭이고요. 방금 전에 다시 1418달러 회복이 된 상황이네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영 PD 지금 다운이고요. 마스터님 지금 관마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전일장에 아래 꼬리가 상당 부분 길게 달렸었던 상황입니다. 고가가 1425달러였고요. 저가는 1313달러까지 떨어졌었던 전일장이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현재 구간이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네. 관망이 왜 들어주셨을까요? 네, 우선은 네. 유로 크루드오일 위주로 손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유로 달러하고 같은 관점이겠죠. 이 그림들 보시면 유로 달러하고 같은 그림들이죠. 네, 유사하네요. 그래서 똑같이 얘네도 저가를 낮추지 않는 그림으로 오늘 배팅에 위자리 맞고 매도 얘네들 보합을 드렸습니다. 근데 관망하자는 거는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약간 얘네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유로 달러하고 골드가 같은 그림인데 두 개를 같이 배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개 다 수익이 나든지 두 개 다 손실이 날 뿐이죠. 근데 골드는 혼조세에서는 덜 치고 더 치고 얘네들이 그림들이 위아래 테스트 때문에 오차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아이들을 손대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골드까지 같이 유로 관점으로 같이 손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골드를 유로와 다른 관점으로 달러 인덱스 영향을 어제 받았기 때문에 전일 거래일 때 받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칠 이유도 없겠죠. 해지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골드는 같은 관점에서 좀 더 유력한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는 유로 달러 위주로 보고 골드는 우선 같은 관점이지만 좀 더 관망한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딩도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와 같은 흐름이라는 점 좀 살펴보신 분들도 좀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한 걸음 좀 물러서셔서 이 다음 매매 포인트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골드 외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선택과 집중을 더욱더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다운 의견을 확인이 된 김경영 PD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눌리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드의 추세가 좀 반전될 확률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난주에 미국 고용지표 발표 내용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공포가 좀 완화가 됐죠. 그러면서 증시가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살아나면서 골드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증시 랠리로 인해서 골드의 매력도 상당 부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골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머니마켓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3회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4분의 1 정도만이 4번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에 위치한 은행이죠. ANZ 쪽에서는 금요일에 확인했던 이 미국 고용지표 영향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 골드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품들 그리고 지수에까지 계속해서 좀 영향력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골드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률의 둔화로 인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완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 쪽에서는 우리는 단기적으로 골드에 대해서 다소 경계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우리가 다음 FOMC에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는 이제 서서히 좀 강세를 보일 것이고 골드는 그만큼 좀 고전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로이터의 기술적 분석 의견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드가 3월 9일 저점이었던 1312.99까지 다시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더블탑을 찍고 하락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적인 의견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상품선물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골드에 대한 이 순매수 포지션은 4,178계약 늘어나서 16만 1,812계약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는 건지 매수 포지션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지난주 골드 순매수 포지션이 4,178계약이 늘어난 16만 1,812계약이라고 합니다. 일단 순매수 포지션이 좀 증가한 그 부분을 수치적으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골드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들을 좀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유튜브에 올려주신 질문 빠르게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골드 1,320달러에 매도 2계약인데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는데요. 1,320달러에 2계약입니다. 지금 1,320달러 이탈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계약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다계약이시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목표가, 손절가를 좀 대응을 해볼까. 관망을 주셨지만 일단 그래도 들어가신 포지션 안에서 수익 중이십니다. 우선은 아까 유로하고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이해들 잘들 하실 겁니다. 추가적인 크루드 오일이죠. 그게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는 달러 인덱스가 92지수를 보는 걸 길게 보고는 싶었어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끌고 왔었었죠.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정리시킨 이유는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혼조세 드는 양세를 보였기 때문이고요. 그렇다면 얘네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그림을 확정을 짓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 하반 경직성은 지지력이자 매도의 익절 구간으로 계속 보는 겁니다. 저희가 얘네들을 확정 짓는다면 목표를 쫙 끊어서 봐버리겠죠. 하지만 얘네들 아래 구간을 깨는 걸 지금 못 보겠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수요일 이후에 확정 지어서 보길 바란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똑같았죠. 월요일, 화요일 보합세 수요일부터의 장세를 본다. 왜? 이슈가 받쳐주지 못하면 가지 못하고요. 얘네들이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슈 갖고는 명분을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물량을 털어서 흔들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그림은 아직 잘 모르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저가를 맞추기가 어렵다 보기 때문에 새벽녘에 유럽 애들이 빠져나가서 고점 지지력 때문에 그래 매수가 끝나서 얘네들을 깨겠다? 그러면 얘네들 물량을 깨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가 신규로 여기서 끌고 얘를 깨는 걸 볼 수 없듯이 위에서 끌고 왔던 중간에서 끌고 왔던 얘네들 하단부 경직성에서는 마무리 지는 게 좋다. 욕심 부리시더라도 추세 하단부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큰 오차를 두지 않는 구간들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1314
지수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이미 저가를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저는 얘네들 약 수익청에다 익절을 잡고 끝내시고 다시 재반등해서 노리는 게 제 관점으로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자리를 본다면 어차피 하단부 지지력에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보시고요. 개 이하를 끌고 가시겠다 하시면 얘네들이 깼을 때 하단부를 쳤을 때 정리를 안 하시고 얘네들 저점 위에 1315.5 이상에다 익절을 잡고 그냥 홀딩 하시는 전략들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는 뷰는 아닙니다. 거기서 요행을 바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아직은 이 추가적인 아래는 더 이상 못 보겠다. 대신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익절 잡고 보시고 아래 추가적으로 쳤을 때 익절 잡고 홀딩은 하실 수 있다. 단 추가적인 매도 관점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 매도 관점은 드릴 수가 없고 목표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가 보이면 제가 며칠 걸리더라도 우선 끌고 갑니다. 근데 시향이 우선 한번 출렁거려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이 포지션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추가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얘네들 지지력에서 끝납니다. 한마디로 보자면 얘네들 지지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더 치더라도 이런 구간까지 요행으로 바랄 수 밖에 없어요. 얘네들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구간 내에서 이 구간 지지력이냐 이 구간 지지력이냐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향방을 보는 그림이지 얘네들을 크게 벗어나서 보는 그림은 아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320달러에서 매도 두 계약을 들어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전 저점의 지지력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뭐 앞서서도 골드 의견 이야기해 주실 때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도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주셨는데 그 차트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계약인데 익절을 좀 약수익을 잡고 가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수익 실현을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뭐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어느 정도 선을 일단 가격대를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자리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도요?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냐면요. TV로 보시면 됩니다. 얘를 저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가를 찍은 이후에는 얘네들 계속 지지력이잖아요. 얘를 깨면 추가적인 매도겠죠.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 구간 내에서 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그림을 이 이후에 보는 게 맞다고 네네. 봅니다. 다시 사실 월요일날 화요일날 얘네들 추가 그림 봐봤자 별 소득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얘네들 보합 구간에서 오랜 기간 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얘네들 별거 안 하겠다 하는 사람들, 아 귀찮아 얘네들 그림 별거 없을 거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얘네들이 보합이겠죠. 그렇다면 뼈를 발라먹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하단부가 이 수렴의 하단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결정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명분이죠. 어차피 결과는 봐야 할 거고 결과 맞지 않으면 소설이 되는 거지만 얘네들 기법상에 이런 애들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아직은 시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그림을 보려면 그래서 저는 익절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보시겠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1318 지수 수렴 구간의 중심에다가 그냥 익절 잡고 홀딩 하시라. 추가적으로 보시겠다면. 네. 그 익절 잡고 그냥 놔둬버리면 좀 애매하네요. 1320 지수네요.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1318 지수면 뭐 15개이기 때문에 15개 확보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나는 소중하니까 이 정도 수익 좀 내뱉더라도 난 스트레스 안 받고 네가 진짜 가겠다면 급락으로 가겠지. 반등 없이. 하고 안 가겠다면 난 15개만 먹고 빠지겠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계약이기 때문에 뭐 한 계약, 단계약보다는 좀 운영이 더욱더 효율적이실 것 같은데요. 1,318달러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약수익, 익절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저희가, 뭐 점검을 도와드렸고, 지금 질문도 주셔서 저희가 또 상담도 도와드렸는데요. 문자로 주신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82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내일 무방 정말 기대됩니다. 달러 한번 봐주십시오, 마스터님이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내일 무료 방송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저녁 9시부터 해외 선물 무료 방송 또 실시간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저희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으로 이동이 되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네, 달러 인덱스 궁금해 하신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 좀 봐주실까요? 네. 네. 달러 인덱스 관점 변화 없습니다. 관점 변화 없는데 지금 혼조세 때문에 저희가 매수로 계속적으로는 배팅을 안 하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골드 매도나 유로 매도 추세는 끌고 가고 있으나 지금 금요일부터 한번 익절을 한 다음에 최소 물량으로만 추가적으로 끌고 가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달러 인덱스 얘네들이 이런 구간까지 매수를 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얘네들 저가 확인한 다음에 90지수는 확인하러 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얘네들 고점 높이다가 혼조세 들면 얘네들은 지지력에서 빠져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6일날 얘네들 저가 부근부터 받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날 약간 더 밀렸거든요. 근데 얘네들 추세 깨는 거 아니다. 그대로 홀딩한다. 그래서 홀딩 전략을 그대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수요일부터 반등 줄 거니까 금요일부터 말씀드렸죠. 얘네들 눌리다가 늦으면 빠르면 화요일 저녁 새벽 그다음에 수요일부터다. 그래서 걔네들 날짜가 3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로 우리가 배팅을 갖고 그다음에 대신 얘네들 전 고점을 높이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전 고점 근처에서 계속 저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강한 애들이라면 여기서 지지가 되고 바로 갔겠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시황들이 그다음에 경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구간에서 지지력을 받아내면서 지속적으로 버티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 지지력을 받아내려면 다시 저가를 안 찍는 게 우리한테 맞겠죠. 왜?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의심해야 되니까 얘네들 그림들을.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는 추세 지지력을 받아내고 얘네들은 이 구간부터 매수로 갈 거며 그 다음에 매수로 가지 않는다면 얘네들 지지력까지 버틸 거다 가정을 두고 단타부터 롱포로 지속적으로 싸울 거고요. 그래서 매수 롱포를 끌고 가던 아이들 그 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매수포로 끌고 가서 최소 물량 10% 정도만 홀딩하시던지 뭐 한두 개만 홀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눌림에서 지속적으로 롱포는 끌고 갈 생각입니다. 대신 대의 관점에서는 매수 매도를 계속 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 장대봉의 중심선 라인들이 매물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래 하단부까지 오면 매수한 애들도 두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오지 않고 중간에서 버티면서 혼조 양세 띄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반등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황이 좀 더 뒷받침돼 주는지 계속 견눈질로 저희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수로 얘네들 구간까지를 우선 본다. 92지수 근방까지를 추가적으로 매수로 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하면서 90선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90.25선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뭐 소폭 빠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전망으로는 92지수까지, 92라인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달러 인덱스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개장을 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어간 시간입니다. 김경인 PD 통해서 현재 구간 어떤 뉴스 들려오고 있을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지금 미국의 2월 고용 추세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5.6%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죠. CPI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좀 확인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화가 2월 소비자 물가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 일단 좀 들어가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미국의 2월 고용 추세 지수도 5.6% 상승했다라는 속보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장이었고요. 일단 저희가 또 썸머타임 적용으로 이번 주 오늘부터 시간을 밤 10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시간 변경된 상황 착오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선재말서님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장 해외 선물 9시부터 여러분들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또 해외 선물 선재말서님 실시간 리딩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전문가 방송으로 이동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정말 정말 바쁘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42번째 생일 마감을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기쁘다고 해야 되겠죠. 네, 항상 시장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잘해왔더라도 앞으로가 항상 걱정이고 매일매일 저희가 고비입니다.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수익으로 마감되고 매주 모든 포지션들 수익으로 마감하고 있지만 항상 다시 새로운 날들은 항상 고비거든요.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조금의 물량으로 만약의 사태 대비하지만 항상 저희 방에서 시청자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듣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악의 조건을 대비한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때론 공격적으로 때론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결정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기라고 보지 않고 계속적인 투자고 그 다음에 분석이나 예측이나 그 다음에 명분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하려는 노력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시청자분들이 검증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검증해 나갈 거기 때문에 무리한 배팅이나 지금 움직인다 해서 지금 100틱이 간다 해서 그 100틱을 내가 예상치 못했었다면 그건 내게 아니다. 말로 말 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한 거는 내가 어차피 먹어도 다음에 그걸 뱉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인지들 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한 사항들,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무방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또 선재 마스터님의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수익에 대한 고민을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김기훈 PD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아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끝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좀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이 좀 툭탁툭탁 거리는 듯한 모습인데요. 트럼프 쪽에서 이제 이 상무장관이죠. 윌버 로스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러피안 유니언에게, 그러니까 EU에게 지금 미국에게 좀 불리한 이런 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아까도 전해드렸듯이 EU의 지금 재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차관이라고 할 수 있는 티머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그 유럽산 철강이 유럽산 철강이 미국에게 어떤 위협이 된다는 건지 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WTO의 이런 룰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세계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져야만 본인이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구도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 계속해서 이 회의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관세 제외국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EU 쪽에서는 이 WTO법에 위반되지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미국의 좀 보복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는 강한 좀 반대 의견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시간이 좀 변경이 돼서 오늘은 밤 10시 1시간 일찍 찾아뵙습니다. 내일도 역시나 밤 10시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하겠고요. 자,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 투자 전략은 투자 판대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